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록들이 매도 신호인가 아니면 절호의 매수 기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블록딜의 현황을 파악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왜 팔았을까? 왜 블록딜로 팔았을까? 세 번째, 과거에 블록딜이 일어났을 때와 현재를 비교 분석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은 셀트리온이 절호의 매수 기회에다는 결론을 내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시장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어제 제가 오늘 시장이 상당히 걱정되고 우려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시장은 오늘 순환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코스피는 2.3포인트, 코스닥도 2.8포인트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황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낙폭 과대주들의 순환 반등과 그리고 향후 시장을 이끌어 나갈 강력한 주도주,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반드시 구분을 좀 해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물론 단기적인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해서 단타 치면서 빨리빨리 잘 나오시면 되겠으나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은 어쨌든 이 반등을 이용해서 낙폭 과대주들은 매도하고 주도주 쪽으로 바꿔 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도주가 뭐냐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린 내용을 쭉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주제인 블록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블록딜에 대해서 지금부터 언급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 현황을 살펴보면 누가 팔았느냐? 매도 주체는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인 테마섹입니다. 그 자회사에서 아이온 인베스트에서 팔았는데 어쨌든 뭐 결국은 테마섹이 팔았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럼 누가 샀느냐 이거죠. 외국인들이 90% 정도 샀습니다. 이 경쟁률이 무려 4대 1이나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에 그러면 딜을 했느냐? 셀트리온은 178,695원, 헬스케어는 72,285원에 서로서로 딜해서 가격을 책정해서 서로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주식 수를 보면은 셀트리온이 257만 주고요. 이것은 이제 1.9% 정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21만 주입니다. 1.5%. 전체 지분율에서 사실 크게 뭐 큰 영향은 없는 수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회수해간 금액은 6,190억입니다. 물론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테마섹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제대로 아셔야 되죠. 이 블록딜로 매도했는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테마섹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왜 팔았나, 이거를 보기 위해서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성격을 좀 알아야 되죠. 이 테마섹은 싱가포르의 국영 투자 회사입니다. 좀 생소하죠. 예, 좀 생소합니다. 특히 싱가포르가 좀 특이한 국가라서 1974년 6월에 설립했는데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큰 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인 테마섹이 전 세계적인 큰 기업들, 특히 금융기관들 M&A를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고, 뭐 어떨 때는 뭐 보면은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막 인수해버려요. 그리고 중국의 공상은행을 포함한 은행들, 그 다음에 알리바바 뭐 이래서 나름대로 하여튼 뭐 다 지분을 투자를 해가지고 있는 그러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큰 손 중에 큰 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국부펀드는 뭐냐면은 국영 기업이에요. 그리고 싱가포르의 그 외 항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국영 기업들 전부 다 지분을 다 갖고 있는 대주주죠. 그런 위치에 있는 테마섹인데, 그러면은 이 테마섹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파는 것이 첫 번째, 무슨 이유 때문에 파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나빠서 파느냐? 셀트리온이, 그 다음에 헬스케어가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참 애매하긴 합니다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3개월 만에 이 사태 여파로 인해서 테마섹의 손실이 약 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 정도의 손실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싱가포르 국가적으로도 이 사태를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고 이익이 많이 난 쪽은 아마 조금씩 계속 파는 분위기가 되면서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분위기 중에 하나로서 바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를 팔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테마색이 지금 남아있는 지분은 셀트리온의 7.6%가 남아있고 헬스케어가 7.9%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왜 팔았느냐?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셨고, 그러면 산 사람들은 누구냐? 일단 90%가 외국인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금 더 두고 볼 대목입니다. 과거를 비교해 보면은 당시에 2018년 3월과 9월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이 블록딜러 사서 이것을 공매도로 다 활용하면서 주가를 폭락시켰던 과거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겁을 먹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다,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2018년 3월 7일입니다. 여기 표시해 놓은 날이. 자, 이때 지금 팔았는데 테마색이, 야, 타이밍 좋았죠? 정말 잘 팔았습니다. 왜? 시세가 앞에서부터 이만큼이나 시세가 났잖아요. 대박 난 겁니다. 여기서 팔았습니다. 이날 팔면서 엄청나게 돈을 챙겨갔겠죠, 블록딜러. 지금 이번에 판 것도 다 남은 돈이에요. 뭐 이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충분히 이때도 타이밍을 잘 잡아서 잘 팔고 나갔죠. 월봉으로 보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시세가 몇 년 동안 꾸준히 대박 시세가 나고, 그리고 팔고 나갔습니다. 시장에서 팔기에는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측면에서만 이 당시 첫 블록딜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일봉으로 보더라도 월봉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주가가 오른 상태였죠. 그러나 지금 이 시점은 주가가 전혀 오르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가 다르다. 따라서 과거처럼 팔고 나면 폭락한다,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올랐기 때문에 폭락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수급이 깨졌다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이후에 실적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헬스케어는 이 시점이 2018년 3월 7일입니다. 2018년 1월 달에 고점을 친 상태였어요. 역시 앞에 시세가 크게 나고 하락 추세로 완전 빠져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매도가 나와보니까 완전히 폭락을 하는 이런 상황이 나왔죠. 충분히 적정한 시점에서 잘 챙기고 나갔습니다. 헬스케어 역시 지금 시점에서는 이때와는 완전히 다르죠. 앞에 큰 시세가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약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3월달 한 번 딱 오른 거잖아요. 이 당시만 보더라도 큰 양봉 크기를 보면 하나, 둘, 세 개, 이제 하나 딱 오른 거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나온 것은 이 과거와는 완전히 타이밍이 다른데, 이거는 뭐 누구나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실적을 보자는 것이죠. 자, 이 왼쪽에 있는 표는 2019년 2월에 발표된 셀트리온의 실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0년 2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예상치는 여러분 보지 마세요. 예상치의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예상이기 때문에 맞는지 틀린지 모르잖아요. 단 추세만 보시면 돼요. 아, 좋아지는구나, 나빠지는구나. 이 정도만 이 표를 보시면서 항상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실 때 예상치는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과거 지난 것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2016, 2017, 2018입니다. 자, 2016년에는 영업이익이 이렇습니다. 2,500억이죠. 그 다음에 2017년에는 2배로 늘어납니다. 자, 주가 올라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2018년 3월에 고점을 친 이유는 너무 좋아가지고, 보통 이렇게 되면은 2017년 9월, 10월에 고점을 쳐야 되는데 예상보다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흥분돼서 버블이 일어나면서 2018년 3월까지 시세가 올라갔던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2018년 전망은 숫자가 확 줄어들죠. 자, 실적이 안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는 실적이 대박이 났다가 실적이 앞으로 안 좋아지는 쪽으로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테마색들은 잘 팔고 나간 거죠. 싱가포르는. 그 다음에 보기 전에 2019년 18년 이렇고요. 2019년 예상도 이 당시는 2019년 12월 예상이니까 모르는 거죠. 10개월 전에 발표한 거 보면 숫자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또 숫자가 이렇게 바뀌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참 줄어들잖아요. 2018년 19년이. 근데 최근 1년 후에 나온 것은 18년 19년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약간의 세무 조정이 있어서 2017년 숫자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2018년 확정은 이렇게 나왔고, 뭐 잘 맞췄네요.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당시는 다시 말씀드리면 실적이 안 좋아지는 시점에서 블록딜이 나온 것이고, 지금은 실적 추이가
이 숫자 와 대박 나는 데가 아니고 숫자를 크기를 보지 마시고 방향 추세를 보시라 그랬죠. 숫자가 늘어나는구나. 자, 실적이 좋아진다는 뜻이죠. 바로 좋아지는 이 시점에 블록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실적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 표를 보더라도 벌써 그 당시하고는 지금 비교하는 것은 말이 된다 안 된다 어불성설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뭐 깜짝 놀라지 마세요. 2020년 뭐 예상이 맞을지 안 맞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2021년도 몰라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커질지 더 작아질지는. 그러나 어쨌든 대단하게 크게 늘어나고 있죠.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자, 그러니까 1년 전에 했을 때는 완전히 틀렸죠. 그죠? 완전히 줄어든다 그래 놓고 2019년에 줄기는 물 줄어요. 2018년보다 늘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여러분께서 자료를 100% 믿으시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이거 쓰는 증권사 직원들도 자기들이 뭐 신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상의 방향,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숫자가 너무 많이 커지느냐 아니면 적당히 커지느냐, 그 다음에 한 군데가 아니고 전 증권사들의 보고서들이 지금 어떤,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부분들이죠. 목표 가격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못 샀다, 이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오늘 목요일 내일 금요일 이틀 동안 살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은 셀트리온을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두 번째로 많이 팔았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이쪽 순매수 쪽에 있었죠. 외국인들이. 그러나 오늘은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판 종목이 셀트리온, 두 번째로 많이 팔 종목이 헬스케어입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였으나 오후 1시 반 이후에 뉴스가 나왔죠. 이 치료제가 2단계 들어갔다. 질병본부와 함께 치료를 좀 나온다. 근데 그 처음에 나온 이야기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막 달려든 거예요? 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막 달려드니까 오후 와서 그 뉴스 나온 다음에 외국인들은 오히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를 팔아버린 거죠. 그 다음에 오늘도 외국인들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이렇게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흥분하지 마시고 내일도 충분히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매수할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전일 어저께 영상에서 제가 이 표를 선을 다 그어드렸잖아요. 예, 이 파란색 선. 그래서 오늘 충분히 이 파란색 선에 왔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오후에 흥분해서 막 높은 가격에 또 매수하고 이러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 이제는 이 파라선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내일은 뭐 다음 주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일은. 따라서 이 빨간 선 정도 이 가격 전후가 되면은 오늘 매수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란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들, 특히 동학 개인 운동이라 해서 좀 지나친 흥분과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동학 개인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장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순환 반등, 낙폭 과대주들의 순환 반등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의 기회로 활용을 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빠지는 종목, 빠질 때, 이럴 때 적극적으로 교체를 해서 겁내지 말고 푹푹 빠질 때 분할로 사는 주도주 쪽으로,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